예,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는 뭐 트럼프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지만 시장이 좀 무난하게 잘 넘겼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 또 FMC 그리고 연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보다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주간으로 좀 약간 올라가는 정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이번 주 우리 증시는 휴장이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. FMC 회의 열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날짜, 그러니까 2월 1일인데 그 직전 주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증시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.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, 이제 반면에 이제 연기금이 따박따박 물량을 또 매수하고 있고, 이렇게 이제 충돌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견디기는 어렵죠.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외국인들이 컴백할 만한 재료가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특징적으로는 뭐 올라간 종목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상당히 오랫동안 크게 빠졌던 종목군들, 재미없었던 종목들,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통신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온 게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.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이제 일본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갔고, 인도가 빠지고 뭐 웬만한 나라는 다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관세 부과에 대해서 세게 발언을 하지 않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금리, 유가 내려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, 뭐 5천억 달러짜리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 발표하고 하면서 좀 위협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좀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약간 안도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됐고, 미국의 종목들을 보면 전통적인 어떤 빅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종목군들보다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,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을 또 미국을 강건하게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수출 환경보다는 미국 안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죠. 물론 뭐 무조건 수출주는 안 가고 내수주만 강하고 딱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빅테크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의 매수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애플이 되게 약하거든요. 근데 애플이 첫 거래일, 15거래일 동안 약세 보이고 있는데 그 낙폭이 2008년 이후에 최대 폭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뭐 애플 주가는 뭐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죠. 뭐 중국에서의 중국폰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 빼앗기고 있다. 기대했던 AI 폰이 별다른 힘을 못 쓰고 있다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,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올라가서 지수가 이제 버텨진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둘 다 빠지게 되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. 그래서 애플 플러스 엔비디아 조합이 하다못해 시소를 타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지난주 알테오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다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, 로봇주 흐름이 양호했고, 초장기 낙폭주, 통신 장비주들이 또 크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. 코스닥 지수 자체는 강보합이었지만 하락한 업종이나 종목이 더 많았어요.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고, 게임주 2차 전지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,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수에 플러스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난주에 하락한 종목군이 더 많았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종목별로 좀 엇갈림이 나왔는데,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종목군들, 그다음에 금융주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,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 게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좀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더 이제 주로였잖아요. 일주일 보면 하루 빼놓고는 4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현대건설인 것 같아요. 현대건설이 지난주에 주간으로 18% 올랐거든요. 근데 저 18% 올라간 게 그 2020년 코로나 때, 그때 3월, 그때 코로나 폭락 이후에 첫 번째 큰 반등 나올 때, 그때 올라간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라간 거거든요. 거의 5년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였어요. 그래서 건설주 어떤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좀 추이는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엔달러 환율인데, 제가 이제 엔달러 환율을 왜 계속 설명을 드렸냐면, 작년 8월에 어마무시한 시장 폭락을 유발했던 게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고, 그리고 뭐 외국인들 대규모 매도 쏟아내고 뭐 엔캐리 자금 이탈 안에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
일본이 금리를 내린 건 7월 31일이었어요. 그때 엔달러 환율이 154.6엔에서 150.4엔, 그러니까 마이너스 2.7%. 환율은 웬만하면 1% 이상 오르고 내리질 않거든요. 근데 무려 2.7%가 빠졌어요. 근데 특이하게 그날 주식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3일 동안 연달아서 8월 1일 마이너스 2.49, 8월 1일 마이너스 5.8%, 이거 니케이 지수 기준입니다. 그리고 8월 5일에는 무려 12.4% 하루에 지수가 예, 그렇게 폭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빠진 그 당일이 아니라 시차를 하루 있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한 날, 엔달러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. 니케이 지수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당시하고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월요일, 화요일 이틀 동안만 좀 잘 넘기면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죠. 그러니까 주초에 이제 이 부분 우리 증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막 나오는데 특히 이제 빅테크, 테슬라, 메타, 애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. 특히 이제 애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.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램리서치라든가 ASML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나오면서 이 기업들의 아무래도 이제 큰 자금을 몰고 다니는 종목들이니까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FMC 회의가 있죠. 근데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동결하는 걸로 무려 98%가 동결한다라는 쪽에 가 있거든요. 금리 내릴 거다라는 건 2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3월에도 금리 안 내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5월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뭐 55대 45니까 내린다 쪽은 아니고 한 6월쯤 내릴 것 같아.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연말쯤 됐을 때 한 번 더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멈춘 건 아니다.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연준에서의 입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변화가 생기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식이잖아요. 그래서 근데 어쨌든 파월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될 텐데 파월 발언이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식으로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 조금 시장이 이제 흔들릴 수 있죠. 그러니까 뭐 데이터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파월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근데 일단 지난주는 뭐 2년물이나 10년물이나 국채금리 보면은 그렇게 뭐 요란하게 움직이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4.5 밑으로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연휴 기간에 우리 증시는 시장에 반등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쌓아놓게 되는 거고 만약에 4.8로 가게 되면은 연휴 끝나고 첫날 증시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예,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. 경기 침체만 없다면 경기 침체만 없다면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우선 2월 1일부터 캐나다, 멕시코에 25%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역시 2월 1일부터 10%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.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단정을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2월 1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 갔을 때 이제 조금 또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발언도 굉장히 또 자기가 말을 끌어놨기 때문에 끌어놓고 이제 안 할 거예요. 그럼 좀 이상해지잖아요. 근데 좀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주 후반에 FMC 회의하고 겹치면서 미증시가 좀 흔들리게 나오게 되는지 만약에 주 초반에 멀쩡하다가 주 후반에 흔들리면 우리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바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관세도 되게 애매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월 1일 날짜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수입 신고할 때부터 기준인지 선적일부터 따지는 건지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걸 바로 따지는 건지 이게 여러 가지 그것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현재 기존의 안으로 갈 건지 그걸 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살짝 또 틀어가지고 뭐 좀 협상력을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만들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주 중반 이후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필요하고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압박했다라는 거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이걸 눌러놓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줄 거냐 이번 주 금리와 유가 추이도 좀 봐야 될 겁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5천억 달러짜리
AI 인프라 투자한다고 했다가 머스크가 이제 또 뭔 소리야, 쟤네들 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트럼프 측 인사들이 분노를 했다고, 그러니까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. 근데 어쨌든 저 프로젝트 자체는 혹시나 했던 AI 투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 중반에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했고 금요일에는 좀 눌렸죠. 근데 어쨌든 돌아오는 주에도 이 재료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낼지, 이 부분도 우리 증시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엮여 있으니까 또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증시는 뭐 이번 주 열리지 않으니까 외국인들 동향만 보면 되는데, 이게 올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순매도 이런 기준은 아니긴 한데, 근데 한 주만 매수했어요. 주간으로 보면.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매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간 기준으로 보면 한 주 빼놓고는 매수하지 않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 건 아니구나라는 의구심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매도했던 삼성전을 올해 아직 안 돌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뭐 이제 버틴다는 얘기는 조금만 매수해주면, 지금 금융투자가 매수할 사이클이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환경,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캐나다, 멕시코 관세부가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들이 어떻게 연휴 기간 동안에 돌아가는지, 그리고 FOMC 회의 때 파월의 발언, 예, 그리고 뭐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 많을 거잖아요. 어떤 멘트들이 나오게 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엔달러와 일본 증시가 일단 첫날 괜찮았거든요. 근데 주초 하루만 더 괜찮으면, 이건 고비 넘겼다, 별 문제 아닌 걸로 지나가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고, 우리 증시도 그만큼 좀 안도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휴 기간을 보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,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와 달러로 우리가 가늠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데이터들이 빠져주는 게 좋죠.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증시가 연초에 한국 증시가 전 세계 1위 되게 어색한 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 독일한테 역전당했어요. 예, 독일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연달아 경기 부양하는 것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조업에 대한 육성 활성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유럽 경제의 어떤 특징이,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 비중, 그러니까 그 경제 비중이 좀 높은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비중이 또, 독일하면 또 제조업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비중도 어느 정도 높은 나라, 되게 특성이 있는 나라죠. 그래서 어쨌든 독일은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맞물릴 수 있는 나라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한테 역전당해 있는 상태인데,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는 기조 자체가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연초 열심히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거의 횡보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건데,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,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환율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지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걸 볼 거고, 제가 내일 이제 방송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방송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연휴 계속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예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